서울의 한 전통시장 채소 가게입니다. 대파 한 단에 4,500원, 쪽파는 5,000원, 오이 3개에 4,000원입니다. 마트보다는 싸겠지 하며 일부러 시장을 찾았는데 부쩍 오른 채소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대포도 한 달에 4,500원이잖아. 1,000원 했는데 배가 올란 거예요. 배가. 몇 개 집어보면 벌써 뭐 2만 원, 3만 원 막 올라가지고 무서워. 이거 많이 안 사니까 오늘 뭐 산 게 없어. 정말로 고기 사고 그러면은 돈 거의 10만 원 가까이 들어야지. 설 명절 후 잠시 주춤했던 채소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파는 평년보다 56.7% 올랐고 청양고추, 시금치, 애호박 등도 줄줄이 급등세입니다. 겨울철 한파로 생산량이 줄었고 최근 내린 폭설 영향까지 겹쳐 토마토, 배추 등 대부분 채소 가격이 올랐습니다. 채소 없인 음식 장사가 어려우니 자영업자가 느끼는 부담은 더 큽니다. 이런 냉이 같은 것도 비싸고 깨소비도 올랐더라고. 더 올랐다고 해야 되나? 돈 계산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지면은 과일값은 여전히 비싸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30% 높고 겨울 과일 귤도 70% 가까이 뛰었습니다. 채소류까지 가세하며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 바나나, 망고 등 수입 과일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아직까지 미미한데 정부는 추가로 시설 채소 출하 장려금과 납품 단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일은 여전히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귤이 며칠 전에 18,000원으로 샀거든요. 근데 지금 막 2만, 3만 원 돈 나가요. 못 사요 진짜. 4개 10,000원, 3개 10,000원. 배는 하나에 5,000원. 차례상에 올리는 사과와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50% 안팎 올랐습니다. 대체 수요가 몰린 귤 등의 값도 뛰면서 지난달 신선 과일 가격은 28.5% 올랐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1년 전 30% 가까이 올랐던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오름세가 기저효과로 꺾였고 석유류 가격도 5% 하락한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2.4%를 기록한 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겁니다. 계절적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 물가는 2.6% 올라 26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2%대 물가 안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 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설 성수품 16개 품목의 평균 물가는 지난해보다 2%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예산 100억 원을 설 전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국내 음식료품 소매 판매는 지난해에 전년인 2022년 대비해서 2.6% 줄어든 걸로 통계청과 한국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도 2.5% 감소했는데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감소폭은 지난해 더욱 커진 겁니다. 2005년에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로 음식료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9년에도 먹거리 소비는 꾸준히 늘었던 걸 감안하면 그만큼 한국인들이 말 그대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영향이 계속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로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던 데다 지난해엔 약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6%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2년 전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7.8%였고 지난해에도 6.8% 또 뛰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선식품인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8%를 기록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3배 가까이에 이르고 과일 물가는 28.1%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는 것도 음식료품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로 꼽힙니다. 막대한 가계 부채,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그만큼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PB 매장입니다. 즉석밥, 생수, 라면 등 기성 제품에 비해 20% 이상 저렴하다 보니 일부러 찾는 고객이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뭐 20, 30% 이상 저렴한 것 같은데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써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괜찮아요. 가격을 보고 왔다가 품질도 인정하게 됐다는 소비자가 적지 않습니다. 야채 사고 우유 사고 제품이 신선하고 신뢰성이 있어요. 가격 대비 가성비는 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물가 시대 대형마트 3사의 PB 매출은 급등세입니다. 이마트 PB 매출은 3년 연속 1조 원대를 넘어섰고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벌써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에 육박합니다. 박리담의 상품인데도 영업이익률로는 이마트를 넘보는 수준입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PB 매출도 매년 10% 이상 성장세입니다. 트렌디함에 맞춰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좀 유동성 있게 유연성 있게 좀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편의점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라면, 과자, 맥주 등 신상품을 쏟아내 없는 게 없을 정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달합니다. PB 시장 급성장은 중소기업의 발굴이란 측면에서 상생의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독일계 슈퍼마켓 알디가 미국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등 인플레이션 속 가성비를 우선으로 한 합리적 소비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